본인이 여태까지 노력을 했던 어떤 시험이든 일이든 결실, 내가 공을 들였던 내 동반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방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소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소띠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아 보이신가요? 소처럼 일했지. 소처럼 일했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그 띠는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농경 사회였잖아요. 이제 한국이 조선 시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예전에 농사를 지을 때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가축의 힘을 빌렸는데 거기에 이제 지배적으로 영향을 끼친 게 소잖아요. 근데 이게 소띠 분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소처럼 일을 해. 근데 진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소띠분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와, 저렇게 일은 참 우리 소위 말하는 너 참 일복 많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100을 받아도 나는 일이, 딴 애들은 6시에 퇴근해도 나는 10시에 퇴근할 정도로 일이 많고 이런 거지. 일복이 많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쪽의 의미는 아닌 거네요. 사실 소띠가 갖고 있는 일복은 고난이야. 아, 고난. 금방도 얘기했지만 다른 파트들은 6시면 땡 하고 퇴근했는데 나는 10시, 11시, 12시까지 야근해야만 일이 끝나. 물론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나한테 일이 많이 올 수도 있지만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쟤네들은 시간 되면 딱 가는데 왜 나만 이 업무가 이렇게 많아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소띠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어떤 좋은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 소띠들은요, 본인이 여태까지 노력을 했던 어떤 시험이든 일이든 간에 결실,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내가 공을 들였던 내 동반자를 만날 수 있어요. 아, 수학을 하고 동반자를 만난다. 너무 좋은데요? 그건 나도 해당이 되려나 소띠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내 팔자엔 장가갈 팔자가 없어서 장가갈 여자 그 한 명이 참 없네. 옆에 좀 와봐요, 좀 관심 있는 분들. 자,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 오방도령 얘기를 빗대서도 얘기했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사람을 평생의 동반자로 삼겠다, 나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어쩔 때는 이것조차도 사실은 힘들었던 게 소띠들이야. 그 평범한 것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게 어쩔 때는 정말 고난으로 살았어. 물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도 떵떵거리고 힘든 거 모르고 살았겠지만 문제는 돈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끊기는 게 아니야. 쉽게 천석구는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근심이 있다고 했듯이 다른 근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애가 서울대를 가서 의대를 간다는데 그러면 1년에 등록금이 얼마고 뭐 기숙사비가 얼마고 실습비가 얼마고, 부모들은 거의 그런 일반 서민의 부모들은 그런 걱정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잖아요. 근데 이게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먹고 살만한 집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 걱정 없으니까 심간 편할 것 같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 이래. 이 소띠들이 유난히. 무슨 뜻이냐, 이 여자가 좋아서 들이대려고 했더니 민 대표가 또 이 여자한테 들이대고 있고, 응?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저 자식이 좋아하든 말든 내가 쟁취하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쉬운 관계가 아닌 거야. 여자를 선택을 해야 되냐, 사회적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엮여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진짜 골 아프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것도 무시 못 하잖아. 왜? 내가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열심히 살아볼 것 같다 했는데 하필이면 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한대. 이거 진짜 내 인생에 어쩌면 진짜 선택 잘못하면 치명적인 오류가 되거든. 그런 분들이었는데 올해는 또 틀리네, 갑진년에는.
선생님이 맨 처음에 진짜 여태까지 고생했던 거를 수학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네. 어떤 수학들이 보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어떤 관연하신 분들도 늦게라도 내 동반자가 오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한테 저평가됐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 나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받는. 네.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개발을 하시는데 이게 똑바로 개발이 안 돼서 몇 년 동안 어떤 고전을 하셨다면 그 연구 개발의 결실이 올해 갑진년에는 그게 나오는 해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인정도 받고 정말로 어떤 연구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재수가 있는 거지. 여태까지는 이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는데 뭐 갈수록 재수가 들어와. 근데 이것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고생만 하다가 갑자기 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 밥 말아서 물에 밥 말아서 먹던 사람이 갑자기 소고기가 나오고 스테이크가 나오고 삼겹살이 나오면 잘못 먹으면 배탈 나. 뱃속에 맨날 단백질만 저기 어떤 막말로 풀만 먹고 있었는데 기름기 들어가 봐 그냥 주르륵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속도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줘도 못 먹냐가 아니라 잘 먹어야 되는 거지. 들어오는 운세를 평소에 운을 받아봤던 사람들은 아 이게 나한테 또 다른 기회가 돼서 내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구나 하면서 이거를 이 상황을 읽어가면서 그 흐름에 맞게 물살이 세면 물살이 센 대로, 물살이 약하면 약한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내가 먹을 고기를 다 잡아드리는데, 이게 몸에 안 익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 보면 떠나버려. 그렇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 가서 서울역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게 간다고 했던 버스인데 표지판에는 안 써 있으면 탈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해요? 버스 가버리잖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28살 정축생 97년생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문서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거 뭐 매매를 한다, 뭐 예를 들어 중고차를 한다, 어디 취업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쓴다, 무슨 돈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서를 쓴다 할 때 문서 특히 조심해야 돼. 그것 빼고는 이분들도 어떤 본인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따고 싶은 게 있으면 딸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창업의 기회도 있어. 40살 을축생 소띠 같은 경우는 귀인이 들어서, 내가 말한 대로 귀인, 그게 사업의 동반자도 되고 내 인생의 동반자도 있어. 그 알아서 해서 갖들 하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띠들은요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소처럼 일하다 보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뼈마디가 쑤신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고, 소띠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소띠지만 제가 어떤 편견을 갖고 점사 내는 건 아니고요. 고진감래다. 고생 끝에 이제 낙이 오는 시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했던 금전이든 재수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말 힘드셨고 피눈물 나셨더라도 조금만 피치를 올려서 해보세요. 여러분, 여름 당신들의 인생에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소띠들 꼭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넉넉히 있냐, 천만의 말씀 어떻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